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지기 시작했다며 불편한 연말을 보낸 일본 네티즌들. 최근 이 통계 하나가 일본 커뮤니티 전역에 회자되며 일본 네티즌들이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간 일본인들이 주로 쓰는 SNS인 트위터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GDP 상위 30개국의 경제성장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요. 수많은 국가들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동안 일본만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모습이었죠. 실제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 이어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당연스러워졌을 만큼 경제 침체에서 지속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러한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을 확인사살하는 갤럽의 집계 자료가 화제됐습니다. 갤럽이 전화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해 각국 2,000명의 성인을 상대로 조사해 자체 검토 DB를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 국가별 국민소득 중앙값을 집계한 자료가 일본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고찬네루에 공유됐습니다. 그 본문에는 일본이 평소 자주 비교하는 북유럽 선진국들과 호주, 덴마크, 북미 국가들의 국민소득 중앙값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별 중앙값과 국민 1인당 소득 중앙값을 분석한 결과였죠. 딱 주요 5개국으로 추려서 가구별 국민 개인당 소득 집계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소득 중앙값이란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의 소득 분배의 중간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전국 성인 개인과 가구 절반이 이 수치보다 높은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절반은 이 수보다 낮은 가처분 소득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였으며 가구별 소득 중앙값이 5만 달러를 상회하고 개인당 소득 중앙값도 2만 달러에 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구 소득으로 비교 시 미국의 가구 소득과 큰 차이가 없었고 캐나다와는 불과 400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개인당 소득 중앙값 집계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보시다시피 이 리서치에서 생각보다 모든 부분에서 한국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네티즌들에게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일본의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 중앙값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게 분석됐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레드의 제목 역시 일본은 끝났다, 일본의 연봉 중앙값이 결국 한국 아래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었죠. 해당 스레드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사망한 것이다. 왼쪽에서 비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서 분하다. 이제 완전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구나. 내 누익들이 발광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평균값이 아닌 중앙값이라 해도 한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 같다. 주변을 둘러봐. 일본은 극빈해지고 있어. 당장 지갑을 안 여는데 별 수 있나. 모든 게 악순환이지. 한국은 GDP를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잖아. 그리고 실업률이 늘어서 일본에 돈 벌러 오고 있는 상태잖아. 한국보단 낫다가 우익의 정체성이었는데 한국인의 연봉 중앙값에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일본에 너무 많은 탓이야. 정확히 말하면 일하기를 싫어하고 집에만 있어 하고 싶은 히키코모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야 그렇겠지. 한창이라 43살의 나도 벌써 8년째 무직이니까. 이제 한국이 일본의 아래라는 인식을 버려야 해. 일본이 30년간 정체되어 있는 동안 세계 경제 발전 상황은 변화했어. 일본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가난의 가속화가 심해지고 있어. 무늬만 선진국이지. 한국은 최저시급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고 지금 경제 불황이긴 해도 그걸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완수할 거라는 건 틀림이 없어. 일본만이 세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야. 일본의 GDP 세계 3위 지위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불투명해. 일본의 현실은 알고 있지만 왜 한국이 일본 위에 있는 거야? 세계 어디에도 상대받지 못하고 경제도 너덜너덜하잖아. 한국은 노조가 강하고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이야. 또 지금까지 저축도 많이 해왔지.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 얼마 전 하토리 시니치의 모닝쇼에서 해설자 다마가와 토오르 씨는 말했어.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교과서에 실리고 그걸 한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시대가 된다면 전후 처음으로 국민 감정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일본의 지난 위상은 시대를 잘 겪었을 뿐이었던 것인가. 다 죽어가는 한국보다 아래인 것도 모자라 제재가 한창인 북한보다 경제 성장률이 아래라니 일본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야? 다들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아베는 역사에 남아선 안 될 총리야. 위안부 합의 실패, 북방 영토 교섭도 실패, 소비세는 2번이나 증세해서 내수를 위축, 경제는 만년 제로 성장. 그렇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왜 일본보다 한참 아래인 거야? 돈은 많으면서 아이에게 돈을 쓰긴 싫어하는 거야? 사고정지 상태의 국민들이 자민당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 이렇게 된 거야. 일본인들은 한국인들과 비슷하거나 부족한 임금을 받지만 제대로 된 집에서 거주하려면 급여의 반을 잃어야 해.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더 나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방 한 칸 얻는데 급여의 반을 소비하진 않아.
한국의 대졸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20% 정도만 투자해도 평범한 독립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그렇지도 않지. 여기서부터 심각한 거 못 느꼈니? 맞아. 삶의 윤택이 가장 먼저 결정지어지는 부분이지. 심지어 한국은 중소기업 근속이 좋은 청년 취업자들을 상대로 주택대출 제도도 매우 잘 되어 있어. 한국은 그러한 본인들의 자본으로 불화수소를 조달하길 바래. 현재 일본은 백수가 한 가구마다 널려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이야. 바보인 것인가? 일하지 않고 있는 소득 제로인 사람은 계산되지 않은 거잖아. 바보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한국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과 아베노믹스를 극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베의 신도들일 거야. 분명 국민의 행복도에서도 상당히 옛날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위였어요.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팔고 있는 완성품이 자동차 외엔 없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된다. 소비세 증세로 경기도 임금도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뭐 어리석은 정치가들을 뽑은 유권자들의 문제가 아니겠어.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 일하러 가는 시대가 온다. 일본의 경우는 상위 5%가 독식할 때 중산층이 격감했고 20% 유지도 깨졌어. 빈민이 70%를 차지하는 후진국 상황이 다가오는 셈이야. 필리핀과 닮아있지. 일본의 미래가 깜깜하다. 모두 이민을 가자. 필리핀과 달리 영어도 할 수 없는 나라고 성격도 낙천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괴로울 거야. 일본은 후생 노동성에 투자해야 하는 시대야.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떠날 각오조차 하지 않을 거야. 룩셈부르크는 도대체 저 연봉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중국을 대신해 세계 공장으로 발전해 나가자. 한국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자, 이제 한국에게 반대로 경제 제재를 당한 미래를 미리 점쳐보자. 2020년 당장 1인당 GDP마저 반전될지도 모르겠어. 내년은 양국에게 상징적인 해가 될 것 같아. 결국 가계 1인당 등가소득이 한일로 반전되는 것이지. 그 다음은 1인당 GDP의 역전이 5년 안에 다가올 것이고 성장률마저 1% 이상 차이가 나니 한국이 재빠르게 감속하지 않는 이상 거의 확실하게 찾아올 거야.